76번부터 90번까지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보시면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 가서 하시라 그랬죠. 컨트롤 뭘로요? F로 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거기 현금성 자산으로 되어 있죠. 76번에 네,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 현금 및 뭐였죠? 현금성 자산이었죠. 요럴 경우에는 요걸로 찾으세요. 뭘로요? 현금으로. 현금은 있는데 현금성 자산은 없어요. 컨트롤 F로 찾으셔도. 또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투자유가증권은 요것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네, 근데 요건 투자 들어갔으니까 무슨 자산이에요? 투자자산.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7번은 우리 이거 외웠어요. 순매출액. 그래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애누리와 환인 모두 총 매출액에서 뭐예요? 차감하죠. 78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0주를 1000원에 샀는데 100주를 1200원에 팔았죠. 그러면 100주만큼 팔았는데 한 주당 얼마 올랐죠? 200원 올랐죠. 왜냐면 1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200원에. 그러면 200원만큼 이익 났죠. 그러면 결론은 총 얼마 이익이에요? 2만원 이익이죠. 그래서 2만원 이익 몇 번이요? 1번. 그래서 비싸게 팔면 이익이고 싸게 팔면 뭐예요? 손실이죠. 그 다음에 넘어오시고 79번. 그 다음에 보시면 79번 우리 대손 충당금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그래서 여기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영업과 관련 없다. 그래서 보시면 100만원 못 받게 됐는데 준비는 40만원 했죠.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60만원 부족하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80번에 별표 2개만 쳐놓으세요. 그리고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요거예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를 아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던가.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던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에 보시면 전기분 뭐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거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우측에 공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를 기억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 여기 1 빼기 2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3 빼기 4는 뭐요? 영업이익.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식 아냐 모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이 두 가지예요. 이 문제 나오면.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일단 매출원가는 들어가죠. 여기 매출원가. 그 다음에 종업원의 복리후생비, 요거는 몇 번대예요?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예요. 네, 왜냐면 판매비와 뭐죠? 관리비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업 외비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예요. 그럼 이자 주는 회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것도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 왜냐면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장사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영업 외. 기부금은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에 써주세요지 그 외의 목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무슨 손실? 평가손실. 왜냐면 유가증권이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주식하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예요? 제품 파는 회사죠. 그래서 디귿, 미음, 비읍.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컨트롤 F로 다 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뭐 했을 때는요? 많이 남았을 때. 그 방법이라도 써야죠. 그래서 빨리빨리 푸시는 분이 유리한 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81번 취득원가죠.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취득 시에요? 취득 후에요? 취득 후죠. 거기 4번 보시면 완료 후잖아요. 그러면 후는 원가 처리가 아니고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요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이자. 우리가 취득이라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 받은 다음에 산 이후에 뭐 내죠? 이자 내죠. 그거는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가에다 포함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40년 대출을 해준대잖아요. 만약에 40년짜리 이자율만 3%라고 치면요. 40년 곱하기 3% 하면 몇 프로죠? 120%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집에 살면은 5억짜리 집을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맞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저께도 저기 장모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라고 잠깐 대화를 했죠.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래갖고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근데 저도 이제 돈 관련된 걸 공부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큰일 나요. 지금 집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은 떨어지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뭐 해야 돼요? 계속 올라야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떨어지는 순간 곡소리 납니다. 그 다음에 8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에 2. 그럼 요게 기억나야 돼요.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우리 매출 총이익 어떻게 구해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출. 여기 기억나면 맞출 수 있어요. 요것만 쓰면 그 다음부터는 산수예요. 보실래요? 거기 매입액 얼마래요? 780. 매출액 얼마요? 1000. 이익 얼마예요? 250. 제가 한 거는 공식 밑에다가 숫자 쓴 거밖에 없어요. 1000에서 얼마 빼면 250 되죠? 750. 여기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750. 780에서 얼마 빼면 750 돼요? 30.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끝. 계산 문제 푸실 때 항상 공식을 일단 적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 안 나면은 보고 적고 다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답 나와요. 저희 시험의 좋은 점은 뭐냐면 계산 문제를 심하게 내지 않아요. 다른 시험은 막 거꾸로 풀었다가 앞으로 갔다가 공식 막 3-4개 썼다 그러는데 저희 시험도 공식 4개 쓰는 게 있긴 있어요. 순매출액, 순매입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3번 가수금. 우리 그 가계정 3가지 배운다 그랬습니다. 저희 시험에서는. 그래서 현금, 과부적,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가수금의 뜻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돈 받으면 이렇게 되죠. 차변에 현금. 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뭐야? 가수금. 얘는 부채예요. 왜 부채냐면 아직 내 돈 아니잖아요. 맞죠? 확인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 보낸 거래.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왜냐면 이 돈이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는 분도 돈 잘못 보냈다고. 오늘 바빴다고 막 은행 가갖고 막 이것저것 서류 띄고, 예. 그쪽한테 막 전화해갖고 막 다시 돌려달라고 또 하고 바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번 현금이 입금되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을 알 수 없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그래서 알 때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되면 우선 가수금 계정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제가 요거 적어 놓은 거예요. 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돈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 그 다음에 4번 거래처나 거래금액 계정 과목 등이 분명해지면은 대체하셔야 돼요. 대체라는 뜻이 뭐냐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 뭐 외상대금이 들어온 거냐 아니면은 뭐 잘못 들어온 거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우리 원가는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인건비는 뭐죠? 노무비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사자들 중에 노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인건비 관련된 거, 뭐 4대 보험이라던가 퇴직금이라던가 월급이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노무비도 조금씩 바뀔 거예요. 나중 되면은 수당이 없어질 거예요. 수당이 없어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급. 왜냐면 원래 저도 이거 들은 얘기긴 한데 그 말이 맞긴 할 거예요. 네. 수당이 생긴 이유가 저거 덜 주려고 수당 만든 거였거든요. 야근 수당하고 퇴직금 덜 주려고 만들었었던 게 수당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하잖아요. 법원에서 다 판결 난 게 수당까지 포함해서 해라.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제 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본급 얼마 끝. 깔끔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랑 손익계산서. 이건 이거 기억하셔야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외운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공품이라고 쓰면 옆에다가 뭐라고 쓰죠? 제공품이라고 쓰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얘가 넘어가죠. 저 동네로. 어디로요? 제품으로. 손익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넘어오죠. 근데 뭐 구하려고요? 매출 원가 구하려고. 그래서 정답은 2번.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외운 거하고 관련 있는지 없는지가 딱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컨트롤 F에서 찾기 하잖아요. 그걸 내 머릿속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찾으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못 찾으면 틀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86번 배부하는 기준 물어보면 그냥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다른 말로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배부라는 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눠줄 때 관련 없는 걸로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계니까 정답은 2번이에요. 기계장치 뭐야? 작업시간. 그래서 이 문제는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건물 나오면 무조건 건물 면적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도 큰 면적 사시면 관리비 많이 나오고 작은 면적 살면은 관리비 어때요? 적게 나오도록 되어 있죠. 왜냐면 면적이 크면은 돈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87번 단기제품 제조원가 구하라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총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은 어떤 걸로 하시라고요? 네, 짧은 걸로. 그래서 짧은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총이 80, 기초가 15, 기말이 20, 그래서 75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내가 구해서 안 나온다고 4번 찍지 마시고요. 근데 진짜 답이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88번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제조원가가 500번대잖아요. 맞죠?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800번대죠. 그러면 둘이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판매관리비. 그거 찾으란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조하고 관련 없는 거. 제조는 공장, 예, 판매관리비는 사무실. 그러면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89번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몇 프로냐고 물어봤죠. 우리 수출하는 거 몇 프로예요? 0%예요. 그래서 무슨 율이라 그래요? 영세율.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90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개인사업자. 이거 개인사업자는 3번이에요. 법인사업자는 1번이에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개인은 1년에 몇 번 신고한다고요? 2번 신고해요.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신고일은 무조건 25일이에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인데, 우리가 원래 이기 예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 근데 개인 사업자잖아요. 요 분은 개인 사업자는 예정 무슨 납부한다 그랬죠? 고지 납부한다 그랬죠. 무슨 납부요? 고지 납부하는데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3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발송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확정 신고 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근데 법인이면 몇 번이라고요? 1번.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91번부터 105번까지 10시 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1번 보시면은요, 요건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요번 주에 할 건데, 2003년 9월 1일 건물의 화재보험료 6개월분 18만원을 뭘로 지급했죠? 일단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9월 1일 분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보험료 18만원, 대변의 현금 얼마요? 18만원. 요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산시 자산계정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요번 주에 결산할 건데,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현금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언제 쓰죠? 올해 남으면 내년에 쓰죠. 그 다음에 부채가 빚이잖아요. 대출 같은 거. 올해 못 갚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갚아야 돼.
올해 못 갚아서 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맨날 대출 받아갖고 흥청망청 쓰고 12월 31일까지 도망 다녔다가 1월 1일날 룰루랄라 하고 나타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올해로 끝이 아니고 언제로 넘어가요?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건 날짜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올해가 9월, 10월, 11월, 12월 몇 개월이요? 4개월. 요거는 6개월치예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러면 올해가 12만 원이 되겠죠. 맞죠? 네, 왜냐면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내년은 두 달이겠죠. 그러면 두 달이면 얼마예요? 6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자산 계정에 대체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산 계정에 대체된다는 뜻이 뭐냐면 올해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 저희가 결산을 하진 않았어요. 조만간 할 거예요. 요번 주. 그 다음에 92번 요것도 저희 안 배웠어요. 근데 요건 좀 잘 나오긴 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지급 이자 비용이라고 있으시죠. 제가 앞으로 요거만 있을 거예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산 연습할 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급의 뜻이 뭐죠? 먼저 줬다, 맞죠? 선수는요 먼저 받았다. 그래서 요게 이연의 뜻이 뭐냐면 요게 먼저 주고 먼저 받은 게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하고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연이라고 해요. 연도가 뭐 된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은 못 받은 수익이죠. 미지급 비용은 안 준 비용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못 받고 안 줬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올해 못 받고 올해 안 줬으면은 내년에 주고받는 걸 뭐 해야 돼요? 예상하는 거예요. 네, 왜 예상이라고 하냐면 올해 못 받았는데 내년에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받을 수도 있죠. 그거 그 누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상 또는 뭐라 그래요? 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주고 받을 거다. 요거는 이미 올해 내년 걸 뭐 했다? 먼저 주고 먼저 받았다. 그래서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래요. 요거 분개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이자 비용은 없어요. 미지급 비용. 요런 식으로 분개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 문제 만약에 나오면. 이거 어려워요. 왜냐면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상을 했대요, 계상하지 않았대요? 계상하지 않았대요. 예, 그게 키포인트예요. 계상을 안 했으면 요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원래는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죠? 줄어요.
그 다음에 비용이 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왜냐면 비용하고 이익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이 느니까 자본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 다음에 부채는 줄어들겠죠. 라고 요 분계를 만들어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는 과대가 아니고 과소가 돼요. 그리고 자산은 상관없고 이익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분계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근 잘 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낼 때마다 분계가 바뀌어요. 똑같은 분계로 내긴 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미지급 비용 관련된 게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종종 다른 분계로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3번 우리나라는 몇 점표 쓴다고 설명드렸었죠? 네, 3점표 씁니다. 몇 점표요? 3점표. 돈 나간다 출금, 돈 들어왔다 입금, 이도저도 아니다 대체.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3가지. 이거 시험 문제 왜 내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죠. 이 분계를 우리가 안 해요. 이 분계를 컴퓨터가 해줘요. 누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 분계 잘 못해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직접 안 하니까. 이거 분계 이렇게 돼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됩니다, 분계는. 근데 이거 내는 이유가 이 분계 우리가 한다고요? 컴퓨터가 해준다고요? 컴퓨터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슨 점표? 대체 점표. 몇 번이요? 4번. 근데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분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맞출 확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94번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하세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머리로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컨트롤 F가 더 편해요. 정답은 1번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과 관련 없다. 그냥 좋은 일에 써주세요. 연예인들이나 회사들이 기부 많이 하죠. 그거 왜 해요? 뭐 덜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그리고 세금도 덜 내고 그 다음에 내 이미지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우리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하면은 세금 적게 내줄게. 네. 왜냐하면 기부 문화가 많아져야 네,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95번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외상매입대금 지급액 있죠? 부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증가 감소. 감소. 왜냐면 돈 갚으면 부채 줄어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 감소? 증가예요. 뭐라고요? 증가.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입액 부채 증가 감소? 증가.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증가가 30만원하고 70, 감소가 얼마예요? 50. 그래서 정답은 5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오면 증가 감소 구별하시면 되세요. 다음 거 보시면 96번 매출 원가. 여긴 암기 좀 잘하신 분이 유리해요. 요 문제는 우리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마이너스 사계정 대체. 그래서 1번 맞아요. 기초에다 매입도 하고 기말 빼고. 2번 우리 제품 계정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같은 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더하는 거고 반대쪽에 있는 애는 빼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합치라 그랬는데 거기는 합친대요, 구분한대요. 구분한대요. 구분의 뜻이 뭐냐면 따로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따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우리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구했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그 다음에 97번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적어 드릴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고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리고 특히 이분 잘 알고 계세요. 요분 내용 연수 뭐야? 증가. 네,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시험 때. 그 다음에 98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고정자산의 무슨 연수요? 내용 연수. 그래서 98번은 자기합수표가 키포인트예요.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현금 1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9번.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그 총액이 항상 뭐 한 거요?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그래서 우리 총고정비는 뭐였었죠? 일정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건 고정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료하고 뭐예요? 임차료. 그래서 매달 똑같이 나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00번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간접 재료비 더하기 간접 노무비 더하기 간접 경비.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2번하고 4번이 아닌 이유는 간접인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고 3번에 보시면 모든 있죠. 요 모든의 뜻은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합친 거예요. 직접비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1번도 좀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직접 정비. 직접 경비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론 푸실 때.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직접 경비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예. 한 두세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제가 적어는 드리는데 이건 혹시나 해서 적어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직접 경비 본 적 없죠? T자에다가. 네, 쓴 적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가 나올 확률이 실제 업무에서도 거의 없거든요. 네, 되게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 그래서 이론에서도 직접 경비는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항상 문제 찾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아닌 건 2번, 3번, 4번은 확실히 아니죠.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찾으실 때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는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가장 맞는 거.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뭐예요? 가장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직접 경비는 거의 안 나와요. 네, 아마 전산세무 때 한 번 정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01번 보시면 우리 보조부문 무슨 방법이요? 배부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뭐뭐뭐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 간접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야 이건 또 저기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키보드에다가 기름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뻑뻑해서.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뭐해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배사는 복잡. 그 다음에 102번 우리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완성되고 거기엔 빠졌지만 팔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103번 제조원가는 공장이나 생산이나 뭐 이쪽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사장님은 어디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공장에서 일하시는데요. 알아요, 저도. 그런 사장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은 안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장님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오토로 만드는 거. 내가 신경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자동으로 잘 굴러가길 바라는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104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죠. 정답 1번. 우리 영세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내국 신용장 영어로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아닌 이유, 우리 면세는 계산서라 그랬습니다. 뭐요? 계산서.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에서 물어본 건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어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연대,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간주니까 아니고 4번도 간주예요. 간주는 진짜 가짜, 가짜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5번은 좀 전에 썼죠. 정답은 4번. 105번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 외워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외운 것 중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라고 있었어요. 몰락,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량도. 이렇게 풀어도 4번, 저렇게 풀어도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